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악력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을 올렸었죠. 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뿐만 아니라 손목을 뒤로 신전시키는 힘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도 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악력에 대해 가졌던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해서 답을 내본 일종의 김원장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명백한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악력을 전신힘이라고 하죠. 특히 무술이나 격투기에서는 악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극진가라데 최영희 총재나 영화배우자 무술가였던 이소룡도 악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악력이 강할수록 펀치력이 세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악력이란 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이잖아요. 이 악력에 관여하는 근육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4가지 근육, 그리고 손목을 신전시키는 전완근뿐인데, 왜 유명한 격투가나 운동선수들은 하나같이 악력이 전신의 힘과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생각해보면 악력이 세진다고 펀치력이 세질 이유도 전혀 없죠.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펀치가 세지기 위해서는 주먹이 무겁거나 주먹의 속도가 빠르면 됩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쥘 수 있냐는 펀치의 운동 에너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럼 제가 이 모든 운동선수들과 격투가들이 경험적으로 얻은 지식을 부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악력이 전신 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먹을 쥘 때 이론적으로 팔꿈치 아래 전완근과 손바닥 근육들만 수축을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주먹을 쥐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먹을 살짝 쥘 때는 팔꿈치 아래에 있는 전완근만 수축하지만 강하게 쥐면 팔꿈치 위에 있는 2두와 3두가 같이 수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2두는 팔꿈치를 굴곡하고 외회전시키는 근육이고 3두는 팔꿈치를 피는 근육이라서 주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주먹을 아주 강하게 쥐면 2두와 3두는 물론이고 어깨에 있는 삼각근과 가슴에 있는 대흉근까지 수축해요. 삼각근과 대흉근은 정말 주먹이랑 1도 상관이 없죠. 제가 학생 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 첫 번째 가설은 주먹을 쥐는 근육 주변에 근육들이 함께 수축하면 주먹을 쥐는 근육을 누르면서 근육이 더 잡아당겨진다였는데, 대흉근이나 삼각근은 물론이고 2두와 3두도 주먹을 쥐는 근육과는 전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부학을 좀 심도 있게 배운 다음에는 이 가설을 폐기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신경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선 근육 안에 있는 근육세포들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근육세포들을 동원하기 위해선 뇌에서 해당 운동신경으로 강한 자극을 보내야 되는데, 이 자극이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먹을 쥐는 운동신경에만 가는 게 아니고 3두나 2두근을 담당하는 신경에도 일부 가서 해당 근육을 수축시킨다는 가설입니다. 한마디로 뇌에서 큰 자극이 내려올 때 주먹을 쥐는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자극하지 못해서 팔 근육이 함께 수축한다는 내용인데, 침팬치 같은 영장류들은 운동신경에 자극이 오면 근육세포를 선택적으로 수축시키지 못하고 많은 근육세포를 동원하기 때문에 같은 근육량이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죠. 이 이론은 제가 레지던트 때 근전도 검사를 많이 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근전도 검사를 하면 근육에 침을 찔러서 얼마나 많은 근육세포들이 동원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론에도 큰 결함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주먹을 아주 세게 쥔 상태에서도 팔 근육을 선택적으로 수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주먹을 세게 줘도 팔꿈치를 피거나 굽힐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설도 폐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건 근막입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도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근육은 피부나 피하지방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근막이라고 하는 얇고 탄력 있는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이 근막은 근육을 하나씩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접한 근육들을 한꺼번에 감싸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먹을 쥘 때 2두와 3두가 함께 수축하면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상완의 근막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겠죠. 상완에 있는 근막은 전완에 있는 근막까지 연결이 되고 여기서 발생한 탄력이 전완근을 압박해서 악력이 증가합니다. 압박붕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효과 같은 거죠. 요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을 진단할 때 붙이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과 이 병을 치료하는 TPI라는 주사도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나온 건데 근골격계에 염증이나 손상은 없지만 근막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통증이 생기고 TPI라는 주사를 여러 번 찔러서 근막을 찢으면 근막이 느슨해지면서 통증이 감소한다는 원리죠. 모르시는 분들은 TPI가 한방의 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서 의사도 침을 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치료법입니다. 침은 신중하게 혈자리에 놓는 거고 TPI는 사정없이 여러 번 찔러서 근막을 찢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악력이 전신 힘인 이유는 근막 때문이다. 특히 2두나 3두 같은 팔 근육이나 어깨 삼각근이나 가슴 대흉근이 수축하면 상체 근막이 팽팽해지면서 전완근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과 손목 관절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기 때문에 악력이 늘어난다. 물론 의학계로부터 인정받는 이론은 아니고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체에 대한 지식 내에서 고민해서 나온 최선의 설명법이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더 나은 설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도 더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